우리 청장님은 직원의 이름을 세심히 불러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습, 저도 그런 점을 본받아 좋은 선배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도 많고 요즘 근무가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따뜻한 조직을 위해 애써주시는 청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장님이요? 말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김도희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이 시간. 오늘은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광주광역시 김희강 서구청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게 되어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서울까지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네. KTX 타고 왔고요. 네. 제가 오히려 더 영광입니다. 우리 지방자치 TV에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이 서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신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터뷰에 앞서서 저희가 직원분들의 인터뷰 이야기를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직원분들께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잘 아시다시피 그 직원들은 또 제가 이 TV에 나간다 그러니까 글쎄요, 그 본인 느꼈던 생각보다 좀 더 과해서 조금 더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준 게 아닌가. 너무 과분한 칭찬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직원들이 꿈꾸는, 직원들이 또 행복한 그런 직장의 문화를 제가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네. 이런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럼 이 직원분들과 함께 소통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제가 작년 7월 1일 취임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더 한 명이 이제 이끄는 그런 시대는 저는 이제 지났다고 보거든요. 결국엔 직원들과 함께 꿈을 꾸고 네. 함께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발견해내고 그리고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모아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제일 먼저 취임해서 직원들하고 굉장히 그런 소통의 시간들을 인위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업무 단위별로 해서 네.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년 좀 한 3, 4개월 좀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네. 제가 이제 팀장들까지 다 제가 알고요. 그러면 한 25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저희 1000여 명이 좀 넘는 공직자들 중에. 네. 실무자들도 또 어지간한 친구들은 또 제가 다 이름까지 알면서 서로 좀 격이 없게 좀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가서고 있는데 네. 또 직원들은 또 어려워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격이 없는 소통에 앞장서고 계신데 네. 이제 민선 8기도 1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바삐 활동하셨을 것 같은데 근황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네. 직원들하고 이제 이런 소통의 시간들을 좀 많이 갖는 거기에 좀 주력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들어서는 직원들과의 이렇게 어느 정도 설정된 서로 간의 의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주민들께 이제 좀 설명하는 시간들을 좀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직접 만나서 네, 소통을 소통의 하신 시간들. 건가요? 제가 원래 그 선거 때부터 제가 네. 내 곁에 구청장이 되겠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하에 네.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네. 제 기본적인 생각은 구청장실이 서구청 안에 있는 게 구청장실이 아니라 네. 마을 곳곳, 골목마다의 생활 속에서의 구청장실이 있어야 한다가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구청장실도 제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네.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하여튼 현장 중심에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소통하는 네. 그런 구청장이 되고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그래서 함께 서구 내 곁에 생활정부라는 그 슬로건으로 생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 중심의 소통을 위해서 또 많은 정책을 펼치기로도 유명하신데 차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네네. 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 그리고 주민자치부문 대상 등 2관왕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네, 네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실은 제가 이제 취임 1년 만에 네. 이렇게 너무 큰 상을 받아서 사실 좀 얼떨떨합니다.
예, 근데 워낙 그 권위 있는 상이고요. 네. 또 이 공공자치연구원이라는 데가 워낙 28년 동안 네. 1995년도에 이제 민선자치단체장을 처음 뽑았던 네. 그 시절부터 해서 이 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네. 시상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큰 영광입니다. 보니까 분야별로 한 6개 정도의 분야별 대상을 수상을 하고요. 네. 이 종합 점수로 해서 이제 종합 경영 대상 네. 이렇게 수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후기를 들어보니 저희 광주 서구가 주민자치 분야 대상을 받았는데 네. 이 점수가 굉장히 높아서 네. 다른 복지나 또 환경 이런 기타 부분에서도 좀 점수가 나쁘지 않고 괜찮고 이러니까 네. 네. 토탈 점수를 했는데 저희가 또 전체 그 경영 대상 네. 그래서 주민자치 분야의 대상 하나, 전체의 경영 대상 이렇게 종합 경영 대상 이렇게 2개를 받았는데요. 네. 이 2개는 현재 28년 동안 이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저희 광주 서구가 종합 대상과 부문별 대상을 받은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와, 유일한 성과를 거두신 거네요. 아유, 뭐 그래서 더 얼떨떨합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글쎄요, 뭐 네. 예, 뭐 이제 제가 뭐 노력을 했다 해도 주민분들이나 또는 또 평가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별로다 하면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평가기관도 그렇고 주민분들께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걸 굳이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작년 7월 1일 취임해서 8월 한 7일 정도에 바로 한 달 좀 지나서요. 네. 그 바로 문자 하란께라고 하는 그 제 구청장 직통에 이 핸드폰을 개설을 했습니다. 문자 전용입니다. 바로 문자 하란께인가요? 예. 이름이? 하란께가 문자 하란께 이게 이제 전라도 사투리죠. 네. 문자 번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민원을 접수하시면 네, 저희는 하여튼 48시간 이내에 주민분들께 그 회신을 해드리고 네. 심지어는 한 1년 정도 지난 게 2,100여 건이었는데요. 네. 그중에 한 70~80% 정도는 다 그 48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는. 해결까지 가능했고요. 한 20% 정도는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로드맵을 정해드리고 네. 또 그 다음에 해결되면 해결되는 것들 다시 알려드리고 네.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문자 하란께인데요. 주민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직접 이렇게 문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바로 문자 하란께가 아니더라도 네. 뭐 국민신문고라든지 네. 또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여태까지 또 전화라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 처리되는 게 다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우리 부서 일이 아닙니다. 아직 협의 중입니다. 이래서 실은 뭐 2달, 3달 뭐 세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데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셨는데 네. 아니 어떻게 문자 넣었는데 바로 다음 날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는 그런 내용이군요 하고 오후에 바로 담당 팀장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또는 담당 팀장이 직접 현장에서 만나 뵈시죠. 뭐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호응이 너무 좋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문자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아주 오래된 수건 민원이었던 것 같던데요. 네. 저희 이제 광주에 보면 그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네. 순환도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뭐 진출로, 진입로 이렇게 있는데요. 네. 그쪽에 조금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형 요트들을 좀 이렇게 정박을 시켜놓은 그러니까 불법 정박을 해놓은 상황이었겠죠. 네네. 근데 이게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문제 해결이 안 됐었던 내용이었나 봐요. 저희한테도 문자 하란께 들어와서 내용을 알아보니 네. 이게 좀 시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은 우리 시에서 지시를 하면 구에서 풀어야 되는데 네. 약간 이게 둘 사이에 경계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는 구한테 미루고 네네. 구는 시한테 미루고 뭐 좀 이런 상황에서 오래된 민원이었는데 네. 제가 좀 나서서 시하고도 이렇게 조율하고 했더니 네. 바로 2주 만에 이제 그 요트가 다 다른 데로 옮기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민원 제기했던 주민분께서 그동안에 정말 수개월에 걸쳐서 네. 제기했던 민원이 이렇게 빨리 2주 만에 해결이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그런 감사 문자를 받았을 때가 되게 좀
가슴이 좀 뭐 뭉클했다 그럴까요? 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 친절 문자를 굉장히 요즘에 보면 이제 서구에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네. 동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도가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행정 서비스는 네. 우리 주민들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정 서비스의 편익을 더 높여주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 첫째 항목이 바로 친절이다. 친절. 근데 너무 네. 친절하지 않다, 우리 공공기관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그래서 제가 네. 그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직원들께서 정말 많이 친절해져서요. 올해 아마 1월인지 2월인지 네. 동사무소 방문하셨던 분께서 문자가 왔는데요. 네. 저 문자 하란께로 왔는데 세상에 삼성의 대기업의 무슨 전자 AS 센터보다 더 친절함을 느꼈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어디 금융권 은행보다 더 친절해요. 이 직원 칭찬해 주세요. 뭐 이런 이제 문자들이 이렇게 오면서 네. 야, 이제 점점 주민들께서도 그 만족도도 높아지시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는구나.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자 하란께 통해서 좀 많이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주민분들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노력하시는 모습도 느껴지고 또 직원분들도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또 거점동 연계동 네트워크와 마을 BI는 이 서구에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특색 있는 정책이잖아요. 네.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그 주민자치 분야 또 우리 종합경영대상 받았던 그 핵심 사업이라고 했던 게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문자 하란께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거점동 연계동 네트워크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네, 마을별로 이 2가지인데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체의 정부 조직 또 지방 정부 조직 통틀어서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서 주민들의 밀접하게 생활에 연관된 기관이 어딜까? 저는 동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구에는 18개의 동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 18개를 관할하는 곳이 바로 구청이고 그래서 이 구청장이 정확히 그런 컨셉을 가지고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 그 서비스 질을 높인다면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에 이 18개 동을 다 혁신하고 싶은데 이걸 한꺼번에 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개의 거점동을 두고 이 4개의 각 거점동마다 한 3개, 4개의 연계동을 둬서 이 거점동이 연계동을 또 커버하고 이렇게 4개의 본부를 둔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이 각자의 거점동과 연계동이 서로 좀 네트워킹을 가지고 또 논의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마을마다 특색도 있고 다 역사도 있고 다 지금 생활 문화하는 그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라이프 스타일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마을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자. 그래서 이제 저희 18개 동은 다 각자마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금호일동이라고 하면 상생마을, 그리고 동천동이라고 하면 다독다독 책마을 뭐 이런 곳이 있는데요. 이런 각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주민들과 논의하고 또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호일동 상생마을은 골목 상권 발전소 그 사업에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5년간 최대 한 100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에 사업에 선정이 됐고 동천동의 다독다독 책마을도 역시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그 책 사업에 저희가 처음으로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이 출전을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그런 현재 그 성과들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한 거점동 연계동으로 저희가 이제 4개를 이렇게 나눠서 점점 더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각자의 동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더 심화시키고 더 발전시켜서 이게 하나의 저는 전국적인 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정부 사업 또 시 사업들도 저희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사실은 구청은 좀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별로 발전을 하면서 이것들이 모여서 또 더 큰 발전을 이뤄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충분히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아까 향후에 또 더 발전시킬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금 더 발전을 시킬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구청 기초자치단체 중에 네. 특별시나 광역시에 이렇게 속해 있는 구청들이 실은 재량 예산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네. 거의 이제 특광역시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청장은 사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정부나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우리 광주광역시나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사업이라는 걸 펼치고요. 근데 그 공모사업에는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이 경쟁을 경쟁이 하겠습니까? 치열하죠. 너무 치열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만약에 건강에 대한 분야에 공모사업이 있다. 이러면 네. 저희는 풍암동이 건강마을입니다. 아, 풍암동은 또 예. 건강마을. 그러면 이 풍암동에서는 그동안 주민들께서 모여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마을을 만들까? 논의를 어떤 게 계속 지금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건강사업에 공모사업이 뜨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축적된 역량과 그쵸. 여태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네. 아마 다른 동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더 축적된 역량이 더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따낼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기반으로 그러한 모델을 또 건강도시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모델을 만들어내면 다시 또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마을이 더 부강해지는 네. 제가 지금 꿈꾸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아이디어란 네. 모습인데요. 현재 3개의 동이 그런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됐고 네. 또 하반기에 한 2-3개 정도 그리고 또 내년에 또 계속해서 제 임기 민선 8기 동안에 네. 18개 동이 다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네. 저희가 펼쳐나간다면 아마 우리 서구가 아마 정말 굉장한 발전을 이뤄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로 화제가 됐는데 네. 동장님께서 4급 서기관으로 이제 승진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이제 보통 이제 동장님들은 다 사무관들이시니까 5급 사무관이고요. 네. 구청에서는 이제 과장급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국장님이면 이제 서기관 4급입니다. 네. 근데 사실 구청 공무원으로서의 가장 최고의 공무원이 바로 이제 4급 국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국장을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서구청 개청 이래 단 한 번도 동장을 하다가 이렇게 승진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전 정말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네. 서구청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기초지자체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아마 동장이나 읍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국장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케이스가 거의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가 지금 벌써 35년 이렇게 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30년 이상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동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자치의 최일선에 있는 동장들이 좀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 저는 오히려 의아했었습니다. 네. 물론 예전에 관선 시대에서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네. 자치란 결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만들어내는 일이 아닌가요? 네.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최일선의 사령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그 동장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다른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보면 좀 일을 좀 못하거나 좀 역량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좀 아프거나 얼마 남지 않으셨거나 이러면 동장으로 많이 인사 발령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완전 반대합니다. 동장은 유능하고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며 주민들하고 소통할 줄 아는 그런 감각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저는 동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18개 동장분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분들로 제가 지금 그걸 바꿨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승진하신 그분은 네. 굉장히 소통도 잘하시고 직원들한테 존경도 받고 주민들과 화합할 줄 아는 네. 그래서 그분이 실은
환경직입니다. 그 네. 환경 전문직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네. 파격적으로 제가 자치행정국장이라는 국장 중에서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총무 이 집안 그 구청 살림을 안살림을 맡는 네. 그 과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으로 제가 파격적으로 승진을 해서 네. 주민들께 잘하고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서로 함께 행복한 문화를 만들 줄 아는 네. 그런 리더는 제가 앞으로 중용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이번 인사를 통해서 좀 줬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더욱 발전할 서구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지금 여러분은 광주광역시 김희강 서구청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 이번에는 지역 주민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과연 지역 주민분들은 구청장님께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풍암동 주민입니다. 저는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평소 청장님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건강을 유지하는 청장님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네. 글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렇게 살인적인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고 저한테 많이 묻는데요. 제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한다기보다는 제가 진짜 좋아서 하고 있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맨발 걷기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저는 맨발 만보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샤워할 때 지금 10년째 찬물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건강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맨발 만보, 찬물 샤워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맨발 걷기 요즘에 저희 서구에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게 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인간은 자연과 친해지고 특히 흙과 친해졌을 때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과학적인 증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연말까지 해서 맨발 걷기 길을 한 서구에 지금 10개 정도를 지금 만들 계획이고요. 내년까지 하면 22개 정도가 그래서 각 동마다 최소한 1개씩은 맨발 걷기 길이 조성이 될 겁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자연과 친해지고 흙과 친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가는 그런 서구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SNS에 관심 많은 광주여고 학생인데요. SNS는 콘텐츠가 중요해서 하프를 주로 가는 편인데요. 혹시 청장님께서 추천하는 서구의 특별한 명소나 포토존이 있을까요? 저희 서구가 이제 워낙 광주의 가장 중심부에 있고 다운타운에 존재하다 보니 서구가 사실 다운타운인 거죠. 그러다 보니 명소, 포토존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도 그 가장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영산 강변의 그 가을 억새 그리고 한참 저녁 한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그 가을 노을이 지는 가을 노을을 배경으로 한 억새와 함께 찍는 사진 이게 저는 가장 서구에 자랑할 만한 포토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 억새 축제에서도 우리 가을 억새가 전하는 은빛 억새가 전하는 가을의 약속이라는 테마로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연인의 사진 그 사진은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가을 노을과 은빛 억새가 있는 곳에서 커플이 찍은 사진 중에서 저희가 대상 1, 2, 3등 이렇게 저희가 시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광주여고 학생분께서 물어보셨는데 그런 꼭 가을에 억새 축제 아니더라도 그 즈음에 노을과 함께하는 억새에 꼭 함께 포토존을 찍어 주셨으면 하는 거 하고요. 봄이라면은 우리 동천동 그 천변에 있는 곳에서 찍는 벚꽃과에 함께하는 저희가 이제 올해 봄에도 가수 변진섭 씨도 모시고 힐링 음악회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는 동천동 천변에 있는 벚꽃 그리고 가을에는 가을 노을과 함께하는 은빛 억새 이 정도가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포토존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요즘 폭염과 태풍에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혹시 환경 관련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으신지요? 네, 정말 그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이 도시를 물려주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우리들의 의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서구청에 탄소 중립팀이라는 이제 팀을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서 좀 이렇게 주민들 사업을 좀 도와줄 수 있게. 그리고 저희 18개 동 중에 현재 9개 동에 이제 자원순환 가게를 오픈을 해서 주민분들께서 리사이클링으로 서로가 교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도 지금 갖췄는데요.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100여 명이 좀 안 되는 자원순환사분들께서, 관리사분들께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거. 이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그 독일 또 프랑스를 가서 좀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자원순환이나 이 탄소 중립, 이런 기후 환경에 대한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생활화가 돼 있나라고 제가 지켜보니까 저랑 나이 또래 비슷한 50대 이 친구들이 이미 30년 전, 40년 전에 이 친구들이 이미 학생 때부터 이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한 공부를 이미 돼 있어서 이미 내재화가 돼 있더라고요. 아, 바로 저거구나. 사실 우리는 어릴 때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하고 있으려니까 많이 어색하고 어려운데, 이거는 어릴 때부터 체험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을 더 교육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율학기제라 그래서 좀 중학교 1학년생들이 좀 다른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 탄소 중립 과목을 가지고 저희 서부에서는 각 강사들을 이렇게 보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을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이미 체화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화정동에 살고 있는데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매일 같은 주차 전쟁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인터뷰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주민분들 곁에 가는, 제가 내 곁에 구청장실도 운영하고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 현장을 나가보면 가장 1번 문제로 제기하시는 게 바로 이런 주차 문제입니다. 도시화는 계속 진행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가장 해달라는 게 공용 주차장을 건설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공용 주차장 50대를 건설하려면 한 대당 한 1억 4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50대를 만들려면 7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물론 예산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 바로 이게 지어지느냐. 이제부터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고 이제부터 시작하면 정확히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2년 후에 50대의 공용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70억을 소요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당장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2년이나 기다려야 되고, 이건 도저히 저는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이전에 이미 30대, 50대 했는데 다 계속 주차 문제는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유라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공유 주차, 낮에는 실은 아파트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꽉 찹니다. 낮에 상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오픈을 해주는 겁니다. 저녁에는 학교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들은 주차 전쟁입니다. 학교가 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교회나 성당들, 종교단체들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차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그런 교회나 성당, 종교시설들이 주중에 오픈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종교시설에 한 1000여 대 정도 지금 공유주차에 서로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하려고 보니까 아파트는 좀 이렇게 좀 개정을 해야 되는, 규정 개정을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해서 지금 그 개정해서 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학교였습니다. 학교가 좀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교육감님 오케이를 하셨는데
결국 학교에 대한 모든 문제 책임은 다 교장 선생님이 지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이 움직이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을 제가 설득하고 우리 동장들도 가서 설득하고 해서 4분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오픈을 해주셨습니다. 4개의 학교에 111면이라는 주차장 면수를 확보를 했는데요. 9월부터 지금 오픈을 해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주민분들께서 행복하게 지금 주차 공간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사실 저희가 주차 게이트면 다 설치해드렸거든요. 3억도 안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 절감의 사례이자 함께 협업으로 인한 주민들도 행복하고 또 학교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렸고, 저는 이러한 공유 문화를 앞으로 계속 펼쳐나감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정말 그냥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아닌 서로 나눔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먼저 잘 한번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또 어려운 점, 또 문제점 무엇인지 또 다른 시군에서 할 때는 이게 시행착오가 없을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김희강 서구청장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요즘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서구가 이 통합돌봄의 선진 지자체로 앞장서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사실 그 통합돌봄은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네.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 사업이라는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네.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이제 전임 구청장께서 굉장히 성견지명을 가지시고 통합돌봄 사업에 공모를 응했고 네.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한 16개 지자체가 이제 선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 중에 저희 서구가 이제 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네. 이런 통합돌봄 구축 사업을 했던 지자체들 중에서 이제 스마트 케어 사업을 이제 서비스 사업을 구축한다라는 보건복지부에서 또 다른 공모 사업이 올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건 이제 내용은 뭐냐면 네. AI를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을 하자. AI가 이제는 접목이 되는 접목이 거군요. 되는 거였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 광주 서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축 사업에 선정이 됨으로써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동안에 한 3년 동안의 노하우, 통합돌봄에 대한 노하우 플러스 AI를 접목할 수 있는 또 이게 전국의 최초의 선도 사례로서 네.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통합돌봄은 정말 가정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생활을 좀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의료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리 그냥 이렇게 정서적인 케어 또 생활의 케어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그 어려움에 대한 네. 그 부분을 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두 가지를 계속 우리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시간에는 과연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까? 네. 그건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저희 서구에서는 22년 7월에 처음으로 네. 재택의료 지원센터, 재택의료센터를 개설을 해서 네. 그런 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또 구청장님의 노력도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서 이런 천원국시라는 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1,000원의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1,000원 혹시 국시 하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국수 같나요? 네네, 국수. 네. 예. 사실은 국수의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네. 방언인데요. 그래서 1,000원 국시로 이름을 정했고요. 이걸 만들게 된 배경은 저희 그 서구에는 그 100년 전통의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양동시장이라고. 양동시장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아시겠지만 사실 전통시장들이 네. 활성화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저는 전통시장에 좀 올 수 있게 좀 유인할 수 있는 그 무엇 없을까? 네. 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좀 뭔가 베너핏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좀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000원의 국수를 먹고 가게 하자.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어르신분들께서도 네. 1,000원에 그냥 그래도 간단한 국수 한 그릇 정도는 대접을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이제 마음으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네. 해보니까 이건 우리 서구 시니어센터에서 이 식당 사업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 일자리에도 관련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일자리로 이걸 연계를 하니까 보통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는 준비팀들, 네. 12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나중에 마무리팀들. 네.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5부분에서 20분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하나의 천연국시점에요. 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국수의 원료가 되는 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서구에는 그 서창동에 직접 서창동에서 자라고 난 네. 밀이 있습니다. 서창밀. 서창밀이요? 네네. 그래서 우리 밀 소비에도 또 도움이 네. 되고. 그래서 일석삼조가 된 겁니다. 전통시장도 살리고 네.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밀도 소비도 촉진하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해서 첫 번째 그 양동에 천연국시를 했고요. 네. 근데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이것도 내 임기 내 18개 동 전체에다 해야겠다. 그럼 동마다 좀 특색을 살리고 천연국시의 브랜드를 뭘로 갈 것인가 고민을 했다가 제가 네. 천연국시는 나눔으로 가자. 나눔으로? 네네. 그래서 2호점에는 비슷합니다만 전통시장이 아니죠. 좀 어려운 좀 원룸 단지가 많은 좀 더 보호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 곳에다가 네. 2호점은 개점을 했고요. 거기에는 이제부터 2호점부터는 나눔 냉장고를 둘 겁니다. 나눔 냉장고는 뭔가요? 나눔 냉장고는 주민분들께서나 아니면 기부를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네. 반찬, 과일 또는 그 기본 식료품, 라면, 뭐 인스턴트 카레라든지 네. 뭐 이런 그 음식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냉장고 안에요? 냉장고 안에요. 그러면 오셔서 이용하신 분들이 네. 천연국시 먹고 가져가도 되고요. 아니면 천연국시 안 드시고 그냥 동네에 사시는 분께서 당신이 필요하신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물론 2개, 3개는 안 됩니다. 한 개씩 정도 네. 그렇게 가져가시게 하는 나눔 냉장고를 설치를 했는데요. 네. 저는 이걸 가져가시는 분들이 되게 만족해 할 줄 알았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조가 그분들의 만족도도 당연히 높겠죠. 네. 근데 이분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는 겁니다. 만족도가. 그게 바로 나눔 냉장고를 채우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네. 본인들의 그런 우리 좀 더 김치 많았는데 이건 아니면 김치 담글 때 좀 더 담궈서 나눔 냉장고에 넣어야지. 네. 그리고 도매상을 청과상을 크게 하시는 그 CEO께서는 어딘가에 자기가 기부를 하고 싶은데 기부할 데가 없었다. 네. 나눔 냉장고에 주니까 너무 좋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시기가 지나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서 언제든 우리가 해주겠다. 뭐 이런 아름다운 미담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 대기업에서도 본인들이 리스트 쭉 보면서 지역을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지역의 대기업인데요. 이 아이템을 보고 바로 이거다. 우리가 1,000만 원 또 선뜻 우리가 쾌척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역시 아름다운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일을 하면 주변에 더 많은 그리고 나누고 베푸시는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서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복지 1번지라고 할 만하는데 이 청소년 부모를 위해서도 많은 정책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어떤 네. 정책이 있나요? 많은 정책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아직은 사회적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데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청소년 부모들이 네. 아이들을 가졌잖아요. 뭐 나이가 어려서 가졌든 어쨌든 정말 소중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정부 지원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느라고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지원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 정책의 구멍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발견을 해서 네. 안 되겠다. 이런 친구들한테 오히려 더 도움을 줘야 되는데 네. 한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 없고 이걸 또 예산하려면 또 수립하고 이러면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마음 따뜻한 기부자분들께 네. 여쭤봤어요. 이렇게 청소년 부모를 위해서 네네. 또 기부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했더니 흔쾌히 네. 우리 권동식 아벤티노 재단이라고 재단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 재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월 20만 원씩 해서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는 흔쾌히 지원해 주시도록 해서 네. 제가 우리 아벤티노 재단이 우리 서구에 있는 청소년 부모는 아벤티노 재단이 키웁니다. 라고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앞으로 저의 기본적 정책은 돈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네. 우리가 돈 없어서 못하는 건 찾아보자.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 다만 의미가 없었을 뿐이다. 가치 부여가 안 됐을 뿐이다. 저는 그 가치 부여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그런 훈훈한 마음도 느낄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또 받으신 분들도 정말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이 마을 주민분들이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또 더욱더 네. 살기 좋은 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좀 자주 쓰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네, 말이 있습니다. 네.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 이런 뜻인데 서구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요.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을까요? 근데 중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의적으로. 네. 소확행.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가장 큰 뜻일 것이고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네.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힘드시고. 소상공인분들의 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께 네. 확실한 행복을 드리는 서구가 되겠다. 네. 이게 저 1호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확행 서구를 만들고 싶고요. 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그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좀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려고 하니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네. 저희 소상공인 특례 보증해서 그 금융 지원을 한 30억 정도 해드렸고요. 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 일시적인 거에 불과하니까 네. 교육을 해달라. 좀 정보량을 좀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올해 2월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또 지자체 최초로 좀 만들어서 네.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전문적으로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네. 지역의 소상공인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만족해 하시면서 또 더 많은 다음에 또 교육 프로그램 어떤 게 있는 건지 네. 뭐 이렇게 좀 그런 말씀 주실 때마다 뿌듯합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소상공인분들의 그런 가정에 웃음이 좀 가득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근심의 그늘을 지어드리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구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이라는 새 큰 데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새 큰 데 좀 찾아보니까 무료로 좋은 강의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고 네. 이렇더라고요. 네.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에는 이제 구가 5개가 있습니다. 네. 기초자치단체가 5개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대학이 없는 곳이 서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에는 다 각자 대학이 있는데 네. 서구만 대학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는 평생 교육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서 네. 어떻게 하면 평생 대학, 평생 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네. 우리 서구에는 대학이 없어? 그러면 서구 전체를 대학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역발상이 딱 떠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서구 전체가 대학이 되면 이거보다 더 큰 대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네. 세계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이 바로 서구다. 이 기치 아래 제가 평생교육을 시작을 했고 네. 지난 8월 31일 날 처음으로 이제 입학식도 가졌습니다. 네. 우리 진행자분 말씀하셨듯이 뭐 저렴하고 또 무료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게 접근의 편의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동행정복지센터들,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 네. 그리고 카페들, 그리고 또 실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그런 가게 하나하나가
평생 학습장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멀리 가지 않고도 동네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고 네. 또 지금 저희가 또 앱으로도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구문이라면 어떤 새로운 학습을 본인이 하고 싶을 때 그 학습의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또 질 좋은 강사들을 통해서 네. 언제든 이 정보화 시대에 너무 빠른 변화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역할, 그게 바로 구청장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새 큰데 앞으로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직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도 많은 정책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어떤 정책을 펼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네, 제가 그냥 너무 많은 말을 한 게 아닌지 오히려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히려 그래도 얘기하면서 많이 좀 정리도 되고 저도 좀 좋은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 3년, 지금 1년 동안 해왔던 아마 지금은 이제 인프라 구축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좀 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실질적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고민을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런 모든 고민의 중심은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직접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 중심, 네. 주민들의 시각에서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공직자들이 좀 깨어 있어서 함께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제가 추구하는 저희 서구의 구정 슬로건이 함께 서구 우뚝 서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네. 우리가 선다면 스탠드업 한다면 정말 우리 광주의 중심으로 우뚝,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런 광주 서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서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1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어떠셨나요? 글쎄요. 처음에 좀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또 진행자분께서 너무 편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또 하나의 기존에 1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좀 복귀하고 리뷰하면서 그랬구나라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또 앞으로의 3년을 어떻게 가야 될지 좀 더 명료하고 명쾌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욱더 멋진 활동하시는 김희강 서구청장님의 행보를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늘은 광주광역시 김희강 서구청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살기 좋은 서구의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 작년 7월 1일부터 숨가쁘게 뛰어왔던 1년 4개월입니다. 민선 8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2가지, 저는 현장과 소통입니다. 함께 서구, 우뚝 서구, 주민들과 함께 서구, 현장에서 우뚝 서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신발끝 조여매고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민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또 응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